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저 뭐 바뀐 게 없나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나요? 맞아요. 네. 와, 아니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면서요. 네. 나 뭐 바뀐 거 없어? 라고 하는 게 예, 답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와, 눈썰미가 좋으십니다. 헤어컷 네. 굉장히 많이 잘라냈는데 오. 그러니까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시장 왜 오르는 걸까요? 왜 떨어지는 걸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오늘은 드려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 강한 걸까요? 하락한 종목 찾기가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코스피가 거의 뭐 강보합권, 약보합권 이렇게 뭐 출발할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등 출발을 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전자 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테슬라가 지금 또 연일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예.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AI 칩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또 나왔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는 자동차도 또 이제 그동안 쉬다가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축이 지금의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반도체는 회복과 AI 칩의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고, 예. 그다음 자동차는 실적으로 가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이제 2차 전지는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쪽에서 조정을 잘 받았죠, 그동안. 예. 예, 잘 받았는데 또 올라올 때 또 급하게 올라옵니다. 예, 떨어질 땐 좀 천천히 떨어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시장은 좀 위험 선호도가 좋아졌고, 네. 결국에는 미국의 매크로를 보면 실업자 청구 수가 늘었다. 한마디로 실업자가 더 늘었는데 오히려 이게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는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게 기대하잖아요. 연준이. 그렇죠. 미국이. 예, 뭐 실업자가 좀 더 늘어나야 금리를 올릴 명분이 좀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제 지금 연준 위원들이 입을 열 수 없는 시기죠. 예, 지금. 블랙아웃. 예. 그러니까 스피커들이 조용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이 당분간 그 전까지는 약간 평온한 시장이 좀 유지되면서 수급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전히 이제 주식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대가 큰 쪽이 여전히 좋고 또 렌토도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이제 판이 좀 바뀌어서 계속 예. 지금 뭐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예. YG도 사실은 되게 안 좋았다가 뭐 그 지드래곤 계약 종료 뭐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가 오히려 이제 지드래곤은 좀 이제 어차피 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수익엔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그렇게 이제 이름값이 높은 엔터테이너들은 비율이 다르죠. 예, 거의 뭐 8대2, 9대1 뭐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사실은 YG 입장에서는 그 지드래곤이 나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사실은 블랙핑크라든지 여전히 지금 새로운 신인 걸그룹들이 잘해주는 게 베이비몬스터. 베이비몬스터. 예,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다시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엔터사들은 신인 그룹들이 잘해주는 게 제일 돈이 많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조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뭐 그에 따라서 화장품도 요즘 오늘 좋고. 예, 바이오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좋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투자 접근 전략 측면에서 하나하나 미세 접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간밤 이제 테슬라가 7개월 내 최고치를 달렸습니다. 10거래를 연속 상승한 기념으로 아침에 개장 전에 6개월 차트를 체크해드렸고 연초 대비했을 때 91%나 올랐다는 점. 일단 뭐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실 전기차의 상승 재료를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하락 요인도 찾자고 보자면 되게 많을 텐데.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저가 매수 측면에서 수급 이슈를 저기 배제하고 보기는 어렵겠죠. 수급 이슈로 본다면 국내 연관돼 있는 셀, 소재, 부품, 배터리, 전고체, 리튬, 충전소까지 다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이제 아침에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ETF 전기차 글로벌 ETF 묶여 있는 걸 테슬라 살려 그러면 이거 같이 사야 되니까 추종 자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장 마치고 한참 급등을 했는데 충전소 이슈 덕분에 또 올랐기 때문에 충전소까지 같이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승 추세를 탄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떠한 포인트, 시점 이런 걸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목표치가 딱 정해져 있죠. 2차전지 종목들은. 예. 대부분 이제 양극재 업체들은 전고점을 향해서 가려고 할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전고점이 되면 또 다시 한번 주춤할 수도 있고 또 매크로 시장이 그때 또 안 좋으면 또 이제 조정이 나올 빌미를 또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박스권 하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상단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기대감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양극재가 쉬어버리면 또 같이 또 쉴 수 있는 그런 또 빌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여전히 보시면 되고 지금 테슬라가 충전소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슈만으로 뭐 다른 LG전자도 한다 그랬고 뭐 SK 시그넷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지금 충전소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워낙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많고 LG 헬로비전도 뭐 같이 연결이 돼 있고 국내에선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종목이. 아 맞아요.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이쪽은. 그리고 이제 이게 아직은 대장주가 나오기 좀 어려운 섹터인데 지금 미국은 테슬라가 이거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일론 머스크가 되게 보면 약간 유연하고 이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선 충전부터 시작해서 슈퍼차저 관련돼서 얘기를 계속했었죠. 근데 굉장히 많이 깔아놨잖아요. 테슬라가 일찍부터 이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정부, 그러니까 미 정부에서도 너네만 쓰지 말고 다른 완성업체도 개방해서 같이 써라 이렇게 좀 압박을 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뭐 지금 다른 기업한테 오픈을 하는 건데. 이게 특화되게 이제 본인들의 차량만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거를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보시기 좀 그렇고요. 이제 시장이 됐다. 돈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제 유의미한 전기차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전기차 충전소 보면 일론 머스크가 구상한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모여서 본인들도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친환경 사업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탄소 있습니다. 배출도 많이 팔고. 그렇죠. 화성에 가려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태양광 패널이.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이걸 바로 이제 하는. 맞습니다. 이제 돈을 받고 충전해주는 그런 업체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대규모 이제 어떻게 보면 편의점처럼 되겠죠. 주유소나 편의점처럼 좋은 되겠죠. 비유네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부터는 받아들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돈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 좋습니다. 사업성을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SK 그룹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앞으로 좀 치고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은 우리나라는 사실 사업 초기 국면이라서 종목을 가리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이제 코넥스에 있는데 이제 시그넷이라고 SK에서 인수한 SK 시그넷이 가장 좀 크게 하죠 지금. 그렇죠. 지금 제일 크게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 이미 이제 진출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테슬라가 얼만큼 장악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독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얼마큼을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고 그럼 SK가 시그넷에 우선주를 샀는데 결국에는 이게 경영권은 안 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SK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전국에 깔려 있는 SK 주유소에다만 설치를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에는 거의 장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또 지금 뭐 여전히 충전기라든지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저는 뭐 긴 안목으로 보면 SK 시그넷이 가장 지금은 핫해 보이지만 뭐 여전히 이제 삼성과 제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교통 관련된 이런 인프라 관련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S트래픽이라는 종목도 저는 되게 예전부터 주목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 S트래픽. 좀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톨게이트를 그냥 하이패스를 좀 더 편하게 지나게 다니죠. 한 세 개 차선 정도로 그냥 지나가면 자동으로 지금 요금이 인식되는
그것도 S트래픽에서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트래픽이라는 자체가 이제 교통 인프라에 관련된 예. 여러 이제 그 기기들을 S트래픽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예. 되고요. 삼성 SDS에서 분사된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예. 거기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그래서 S가 앞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좋습니다. 종목들도 작은 종목이지만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예. 저도 이제 충전소 관련돼서 공부를 좀 충전기나 충전소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면 예. 아까 여기 언급되어 있던 뭐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면 예. 자회사 중에 뭐, 맞아요. 뭐 이렇게 약간 연관돼 있거나 예. 이제 막 그 현대퓨처넥 같은 경우 사업 목적을 추가했거나 예.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실체가 없는 데는 맞아요. 조금 좀 접근은 단기 테마성으로 보시고 오히려 조금 이력이 있거나 예. S트래픽은 지금 아파트 단지에 다 지금 한 1,300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실 종목을 좀 그 안에서 예. 고르셔야 된다. 아, 좋습니다. 예, 예. 네, 앞서서 이 충전소 관련 테마주들은 사실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략적인 종목만 좀 정리를 해드린 건데 그 안에서 좀 옥석을 가려주셨습니다. 일단 상장 기업 가운데서는 S트래픽 그리고 코넥스에도 이제 상장이 돼 있어서 거래는 되기 때문에 SK 시그널 생각보다 말씀 잘 주셨는데 예? 생각보다 잘 됩니다, 거래. 보통은 죄송합니다, 제 감기. 여러분 목 관리 잘 하십시오. 아유, 이 감기가 이번엔 정말 독하네요. 그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아쉬운 게 거래가 많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SK 시그넷은 잘 되는 편인가 봐요. 예, 예. 어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예. 몇 번 들어가 봤더니 거래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여기까지 충전소 이야기는 하고 뭐 늘 배터리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주셔왔습니다. 특히 밀릴 때는 사야 된다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 아마 지금 도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대비했을 때 대부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점이 일단 1차적으로 목표치라고 하셨습니다. 전고치를 이번에 벗겨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벗겨내는 거는 시간의 문제지 사실은 이게 뭐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당분간은 이제 저는 부딪히면 또 한 번 저항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2분기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아마 주가는 이제 다시 리레이팅을 하지 않겠나.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한번 그때 돌파 더 잘 나온다 예상보다 그러면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이 잠깐 돌아가는 사이에 물을 갖다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전고점 일단 1차 타겟으로 놓고 그 근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시황에 따라서 또 전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탑픽 찍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탑픽이야 뭐 이제 코프로 BM이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는 최고 탑픽은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40만 원을 돌파할까 말까 뭐 이거를 아마 저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코프로 BM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퓨처엠에 대한 사업의 다각성이라든지 포스코 그룹 안에서의 이제 이런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물론 에코프로 BM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오늘 뉴스 보니까 한 또 에코프로 이 그룹에서 한 1조 가까이 이제 투자를 또 유치하려고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런 업체들 보면 양극재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재무적 리스크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번 돈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사모펀드들이 감당해 주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뭐 결국에는 사모펀드들이 돈을 댄다는 이유는 결국에는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거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기업들은. 그리고 사모펀드들이 이제 들어올 때는 보면 그또 뭐 작은 회사들이 아니고 보면 이렇게 큰 회사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그들도 물론 투자에 실패할 때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다 분석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이쪽으로 이제 돈이 모이는 데에 항상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탑픽으로 그리고 나머지 양극재 업체도 오케이 사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를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불을 뿜더라고요. 예, 아침에, 어제 이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정리해드렸는데, 한인컴퍼니에서 루트로닉 공개 매수를 바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자발적 상장 팔찌를 통해서 비상장화를 하고 완전 자회사를 하겠다는 보관이고, 유통지분을 다 이제 사서, 가지고 가겠다. 36,700원에, 예. 취득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일 종가가 31,800원이었으니까 이제 이 근처까지는 가겠구나 하는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 자진 상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려면 이 원래 제시했던 가격보다 좀 떨어져야 여기서 좀 가볍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지 여부는 좀 보셔야겠고요. 아침에 제가 이거 보면서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에 의료기기 인수나 이 공개 매수 이슈가 벌써 두 번째더라고요. 바로 이전에는 뭐 다른 업체이긴 하지만 이오플로우라는 기업이 미국 메드트로닉스 로부터 이제 팔린다는 소식이 있었죠. 여기도 이제 기기 쪽인데 뭔가 이쪽 섹터로 묶어서 봐야 하는가라는 이제 의문점도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이슈이긴 합니다만 다음 보겠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죠. 예, 수출 데이터가 좋고. 뷰노가 여기 나와 있네요. 요즘 주가 좋던데.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들이 생각보다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 관련돼서는 사실 이 루트로닉이 잘하고 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한인컴퍼니에서 공개 매수하면서 자진 상폐하겠다.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오플로우도 최근에 미국 기업에 이제 매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할 상장이 되어 있으면 되게 여기저기서 제재가 많죠. 주주들의 요청도 많고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찮습니다. 예, 그러면 차라리 차라리 자진 상폐를 해서 오히려 수익을 내겠다. 그쪽은 이제 사모펀드 같은 한인컴퍼니 같은 회사들은 이제 오히려 얼마나 수익을 얻어서 배당을 하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를 키운 다음에 다시 뭐 재상장을 하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이런 이슈를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이쪽을 인수한다는 거는 여러 회사가 있는데 여러 회사 중에 루트로닉이 꼽혔다라는 거는 루트로닉 대주주 입장도 자기가 이제 승계를 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본인들의 지분을 매답할 수가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이거를 뭐 그 자녀한테 물려주기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냥 이 회사를 잘 만들어 놓은 회사를 잘 운영해 줄 사람한테 넘기는 게 본인한테 가장 큰 이익일 수 있고요. 그것도 하나 있고 여전히 이제 이쪽이 굉장히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남미, 뭐 중국, 그다음에 이제 북미까지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동남아 쪽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쪽들은 계속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 좋을 건데 이게 이제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루트로닉 없으신 분들은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관련된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뭐 이루다라든지 뭐 종목들 많습니다. 그 지금 오늘 다 좋죠. 특히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 오늘은 좀 많이 오르는데 그동안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은 이거를 팔면 그러면 이제 결국엔 이쪽 섹터에서 이게 하나가 없어지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매수가 갈 수 있죠, 자금이. 수급. 수급을 생각을 못했네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포트에서 빼면 덴티움을 더 사야 되죠. 덴티움, 뭐 덴티스 디오를 사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그래도 여기가 꽤 한 2위 이상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그러면 관련돼서 비슷한 시총이 있는 제이스 메디칼이 오늘 반응을 보였다는 거는 아마 그런 쪽으로 더 수급적인 이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라라라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다 정리를 딱 해주셨네요. 경영권 프리미엄, 실적 개선, 동일 섹터의 순환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선 회사가 괜찮고 이 업황 자체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인수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실적이나 파이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겠구나까지는 생각했는데, 맞아요. 여기 이제 투자를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없어지니까 다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의 룸이 남아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이요. 지금 신고가를 오늘 벗긴 뭐 제이스 메디칼도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원텍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기대감 플러스 실적을 같이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좋고, 최근에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저는 이제 상장 때부터 봤던 상장 때 이름이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였습니다. 프로덕트가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뒤에가.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라는 D를 뺐습니다. 파마리서치를 줄였는데 그 회사도 지금 꾸준히 그 당시 상장 당시에 얘기했던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조정이 오면 조금 뭐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좋을 때 사면 또 한 번씩 또 고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저는 그냥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가 지금은 당장은 조정이 나오면 바로 사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섹터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그때 제이시스 메디컬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여전히 기회가 되시면 개인적으로 사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